20페이지 보시고, 자,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의 종류는 끙끙 앓는 소리로 해. 자, 용도지역 종류.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내용 정도는 아시겠지? 4개, 21개라는 거. 그래서 자, 용도지역 하면 도시지역이 총 몇 개? 또 총이라고 그랬잖아. 16개. 도시지역이 16개가 되고, 관리지역이 3개가 되고, 그래서 19개죠. 농림, 자연 넣어서 21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6개, 도시지역 16개가 전용주거지역을 가장 오른쪽부터 보면 되죠. 몇 종? 1종 전용, 2종 전용. 그 다음에 일반은 1, 2, 3종 해서 그 다음에 3개가 나왔고, 그 마지막 준주거. 그러면 주거지역이 몇 개? 주거지역이 몇 개? 6개. 그게 세분한 내용이 6개란 이야기야. 상업지역이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 그게 바로 16개란 뜻이에요. 자, 아셨지? 자, 그럼 오른 밑에 용도지역 지적 나와 있고, 뭐 그 정도로 읽으시면 되죠. 목적 같은 건 아직 읽으시지 않아도 돼. 뭐 주거지역을 왜 만들었다 이런 건 아무 뜻 없어. 오른쪽에 넘어가서 관리지역 3개 나와 있고요. 자, 중간에 양괄호 2번 지역의 종류 및 세분. 자, 국토부 장관, 시도나 대도시시장은 주상공록을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뭐한다? 세분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주상공록이라는 게 정해지면 관리계획으로 또다시 한번 뭐로 세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 그때 전용의 1, 2종. 1, 2종은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과 공동주택. 그 2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1종, 2종 해놨고, 일반에서 1, 2, 3종은 저층, 중층, 중고층을 말하죠. 그래서 저층 하면 얼마? 4층 이하로. 표시해놨어, 4층 이하로. 그 다음에 중층부터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5층부터를 일반 주거지역의 중층으로 보겠죠. 5층부터. 근데 상한선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로 정하니까 중고층, 고층도 역시 조례로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준주거. 준주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주거 기능, 그리고 상업과 업무 기능, 상업과 업무 기능까지. 그래서 주상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은 4개 순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하고 순서 기억하고. 자,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전용, 일반, 준으로 돼 있죠. 이때 준자 들어갔으니까 기능 많죠. 경공업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 아까 주상 업무만 있으면 어디죠? 준주거. 거기다 경공업 추가되면 준공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지. 그러면 지금까지 주상공은 주로 개발하는 지역이죠. 녹지는 뭐 하는 지역? 보전. 근데 보전을 하기 위해서도 보전, 생산, 자연으로 구분해놨죠. 보전은 문장 그대로 끝에 뭐라고 나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 녹지는 생산이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뭐 했다? 유보. 그러니까 현재 농사 짓기 위해서 개발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시켜놨죠. 자연 녹지는 둘째 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뭐가 가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 그 용도지역 도관 농자 안의 행위제한이란, 자, 아까 원칙 어디법? 이 법이나 다른 법, 영에 있다고 그랬죠. 이 법의 영. 그래서 예외 보면 그 밑에 2번 예외는 무슨 법? 다른 법률. 그러니까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인데, 다른 법률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먼저 원칙.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즉 무슨 제한?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에
별표 2 내지 22에서 정한다. 2 내지 22니까 몇 개? 21개를 말해. 아까 4개, 21개 세분한 내용. 그렇게 해서 정하고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한다 해서 대통령령에 있는 건 참고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예외로 가서 다음의 경우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1번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 그러니까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취락과 개발진흥지구. 이번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왜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법이냐? 지정했으니까. 어디에서? 산업입지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한 법령인 산업입지법이 되겠죠.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산업입지법에서는 자, 무슨 단지? 아니, 원래 산업단지가 있어. 근데 산업단지 종류가 4개가 있다. 그러면요. 자, 맨 처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도시첨단, 그리고 농공단지야. 근데 요 3개는 어디서 나왔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나온 내용이고, 요거는 행위제한의 특례에서 나온 내용이야. 뜻 아나요?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행위제한의 특례 이렇게 나와서 특례니까 뭐야? 예외지. 그럼 아까 우리 용도지역 지정이라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근데 결정 없이도 지정되는 특례죠. 근데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한 거니까 특히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뭐 되는 경우? 결정 고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행위제한의 특례라는 것은 원래는 모두 이 법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법? 다른 법. 그 다른 법을 적용한다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다른 법인데 그 다른 법이 뭐한 법? 지정한 법. 그 지정한 법이니까 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를 지정해준 무슨 법? 산업입지법에 행위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요런 내용이야. 요런 내용인데 용도지역 지정 특례 중에서 3가지 지정되면 무조건 무슨 지역?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보는 특례란 뜻이고, 농공단지만큼은 이쪽의 특례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행위제한 특례. 원래 행위제한 무슨 법? 이 법에 있는 게 원칙. 예외니까 어디 법? 다른 법. 그 다른 법 이름이 뭐다? 지정한 법인 산업입지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의 경우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왜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지정했으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으로? 농지법으로 지정했으니까 농지법 적용받는다는 이야기고,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지정했으니까 다 지정한 법이란 뜻이야. 그럼 농림지역은 자 무슨 법? 농림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법이잖아. 농림지역은. 여러분 지금 자꾸 행동하는 게 그거잖아. 그냥 4개 이름 도, 관, 농자 요거 나오면 행위제한 전부 어디에 있어? 그렇지, 이 법에 있어. 그러니까 농림지역 하면 무조건 이 법이지. 농지법 아니야? 이 법이고, 이 농림지역 안에가 뭘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요게 지정을 한 게 무슨 법이다? 농지법이니까 이때 한해서만 여기만 무슨 법? 농지법이 된다 그 말이지. 농림지역이 농지법이다 그 뜻 아니야? 농업진흥지역. 또 농림지역 안에 무슨 산지? 보전산지는 무슨 법으로 지정해? 산지관리법으로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해서 지정해준 무슨 법? 산지관리법 그 말이고, 여기에 초지 나왔어. 그럼 초지도 지정해준 법이 무슨 법? 초지법. 그럼 이 초지에 한해서만 무슨 법? 초지법 이렇게 되는 거지. 아셨지? 그럼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농지법으로 지정했다. 그래도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이 아니란 이야기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서만 세 가지는 무슨 법? 각각 자기 법이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 가면 당연히 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4번, 5번 마찬가지야. 무슨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 그래서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체는 무슨 법? 이 법에 적용을 받아. 근데 이제 그 지역 안에다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이나 공원 보호구역 지정했거나 수도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또 해양 보호구역인 경우에 한해서 각각 자기 법에 적용을 받는다. 마지막 5번째도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무슨 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무슨 법? 수산자원 관리법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무슨 지역 안에서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만 있을 때 그 법이란 이야기야. 그럼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했다. 여기 무슨 법? 그렇죠. 이대로 이 법이지.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3개, 자연환경 5개야. 거기 안에서만. 근데 농공단지는 그런 지역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농공단지 지정했다. 여기 무슨 법? 산업입지법. 여기에 농공단지 지정했다. 산업입지법. 여기에 농공단지도 산업입지법. 아셨죠?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만. 지역 이름 없으면 아무 데서나 다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맨 밑에 6번은 아직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문제 풀 때는 한번 필요하면 보시는 거고. 다음 오른쪽에 자, 용도 지역 안에 뭐가 나온다? 건폐율과 이제 용적률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자, 건폐율도 먼저 책으로 먼저 할게요. 자, 건폐율 하면 1번 의. 건폐율이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식으로 표시해놨죠? 자,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그게 건폐율을 구하는 식이겠죠. 그러면 결국 건폐율이란 무슨 면적 제한? 자, 건폐율 밑줄그시고 건축 면적, 이거를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 건폐율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폐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면적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 법 규정의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뭐를 확보? 공지 확보야.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 확보. 그래서 평면적 규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평면적 규제라는 말은 높이 제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높이 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통풍, 채광 등을 위해서 위생적 공간을 확보하고, 2번 화재 발생하면 뭘 차단해? 연소 차단, 소화나 피난 등을 위한 유효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 과밀한 거주 제한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용적률로 한 장 넘겨보세요. 25쪽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이 나와 있죠. 자, 용적률의 1번 의. 용적률의 의란 역시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죠. 자, 식으로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용적률이란 무슨 면적 제한? 연면적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건폐율 하면 무조건 건축 면적, 용적률 하면 뭐다? 이제부터 연면적이죠. 자, 연면적 뜻만 다시 한번 기억나는 거 볼까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죠. 그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각 층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다 이러죠.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런데 단 뭐뭐는 제외한다? 첫째,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에서 무주용, 주차용, 그 주차용 면적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의 각 층이란 어디를 말해요? 모든 층이야. 모든 층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을 합하는 건 연면적이야. 근데 그런 연면적에서도 요거는 뭐를 계산할 때 그냥 빼는 거 아니에요. 단 그 말은 뭐 산정? 용적률 산정할 때다 이렇게 뜻이야. 용적률 산정할 때는 요 두 가지는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책에 다 나올 건데 안 적어줬으면 우리 여러분 그저 필기한 거 보면 다 적어놨잖아. 뭘 또 적는데 그냥 한 번씩 공부하면서 이제부터는 외우시던가 아 저거였구나 하고면 되지. 그리고 체크하면 돼. 내가 설명할 때 못 알아들었어. 그럼 그것만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줄여보라는 이야기야. 적지 말고. 적는 건 뭐야? 분량 늘리는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그럼 내가 이거 해줄 필요가 없네 이제 앞으로는. 필기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해줘 이제부터는. 그게 좋아요? 아니면 필기 안 하고 듣는 게 좋아? 듣는 거 좋죠. 왜냐면 내가 이거 없으면 저걸 하겠겠지. 여러분 책에 건축법에 가봐 쫙 적혀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게 공부야.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니까 안 풀어진 이유가 뭐야? 내가 없거든. 내가 안 읽어주고 내가 안 써주잖아. 그러니까 못 푸는 거잖아.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설명만 하면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적어놓으니까 공부는 몽땅 한 것 같잖아. 근데 무슨 몽땅이야? 아무것도 안 해놨지. 그러니까 듣고 지금부터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약집에는 필요한 거 정도는 안 쓰게끔 넣어놓고 설명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 적는 거는 뭐야? 생각을 안 하거든 지금. 생각 안 하고 적어놓으니까 집에 가도 몰라. 또 특히 우리 문제 풀면 이제 진지한 일이가 못 푸는 거야. 자꾸 이제 머리가 생각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 저거 저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공부인데 그냥 적은 뭐야? 머리는 멍하고 저 손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요약제까지는 될 수 있으면 안 써보는 거지. 그거 꼭 쓰고 싶거든. 체크하라는 이야기야. 체크했다 집에 가서 그때 한번 보고 쓰시면 되잖아 필요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필기해 놓은 게 요것만도 한 번 필기한 게 아니거든. 맞죠? 이거 몇 군데 필기해 놨잖아. 몇 군데를. 근데 또 적기 시작하면 또 몇 군데 적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적어줄 것 같으면 분명히 적고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법 규정의 목적. 1조 채광 통풍 및 연소 방지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게 한 무슨 규제? 입체적. 필요한 건 그거야. 입체적이라는 거. 바로 입체적이라는 게 높이 제한하고 상관이 있다 그 말이지. 아까 평면적 그럼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거 차이야. 시험에서 평면이냐 입체나 이렇게 나올 때 그거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에 중요한 게 건축물의 총 규모를 규제하는 거죠. 총 규모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하에서 높이 제한하고 상관이 있는데 어떤 높이다? 간접적 높이 규제야. 그러니까 용적률 하나만 갖고 높이 제한을 못하죠. 그래서 괄호 속에 뭐하고 결합? 건폐율과 결합했을 때만 높이가 제한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의 이제 의 정도는 아셨어.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는 말 찾아보세요. 최대 한도 있나요? 3번에 최대 한도 및 세분된 용도 지역의 기준하고 이렇게 여러분 책에 원칙 써져 있어. 그럼 원칙이라는 말은 자 최대 한도의 원칙은 항상 어떻게 정해요? 거기다만 적으시면 돼. 법, 령,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최대 한도 그럼 원칙은 어디다? 법, 령, 조례로 정한다야. 그럼 이걸 굳이 써보면 이런 내용이죠. 최대는 어디에서? 법에서 정해줘. 그러면 영에서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이 뭐가 되면 세분되거든. 세분된 건 뭘로? 영으로 따로 정해.
그 다음에 지방에 가면 뭐로? 조례로 따로 정해. 그러면 조례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최대 물으면 법령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최대 정해놓고 세분된 지역은 뭘로? 0으로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칙의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그 다음 줄 다음 범위라고 써져 있죠. 화살표에 다음 범위란 이게 법이야. 다음 범위란 법에서 정해. 그리고 옆에 무슨 령? 대통령령에 따라서 마지막 줄 뭐라고?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리고 이제 표에 가도 먼저 표 읽어드릴게요. 법률에 의한 지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범위라고 써져 있죠. 법률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써놨어? 최대. 그러니까 최대는 법에서 정했다. 이렇게 다 표기해놨어 이제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지역 남았죠. 그럼 대통령 세분된 지역은 무슨 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아셨지? 그러니까 법률로 최대 주고 세분된 지역은 다시 어디에서? 대통령령에서 따로 숫자 준다. 그리고 조례로 세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 보시는 방법은 알겠죠? 그럼 다음 장에 넘겨서 다시 용적률의 또 최대 한번 봐보세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기준 원칙 그러니까 원칙 똑같이 쓰면 되죠. 어떻게 나와? 법령 조례로 정해.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는 똑같은 방식이야. 법으로 최대 정해줘. 그리고 세분된 건 0으로 마지막 조례로. 그럼 표 한번 볼까요? 법률에 의한 지역이 나와 있고 법률에 의한 범위에서 뭐라고? 최대 한도가 정해졌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지역이 나와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놨어. 자, 그때 이제 구분할 문제. 원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이야. 가장 높은 선을 주고 그거 넘지 않는 방식. 그게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선이란 모든 숫자 뒤에 뭐라고 나와요? 얼마 얼마 이하로 하라. 그 말은 최대 줬으니까 그거 넘지 마라. 그게 상한선이야. 그럼 하한선은 반대로 뭐라고 나와요?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에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전부 상한선이야. 그래서 이하로 표시돼. 어디서는 요거 이상 나오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은 하한선이란 이야기야. 하한선. 그래서 가장 밑에 선 주니까 더 이상 밑에 내려가지 말고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딱 기억해야 돼. 건폐율 용적률은 상한선 높은 선죠. 그리고 넘지 말아라 해서 이하로. 대지 분할 쪼개는 것은 가장 밑에 선을 정해줘. 가장 작은 선을. 그러니까 그거 밑으로는 분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상이 되도록 분할하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이상 이야기.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용어를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다시 보세요. 23페이지 아니 25페이지 그 25페이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한번 보세요. 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준에는 숫자가 2개나 써져 있죠. 그 기준에다 동그라미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여기는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동시에 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은 가장 낮은 거하고 가장 높은 거를 동시에 주고 그 안에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용적률은 높이물이야. 너무 밑으로 또 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참고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얼마에서 얼마? 50 이상 100 이하야. 여기는 아무래도 50 밑으로는 하지 말란 이야기야. 50 이상에서 100 사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정해준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시험은 하한선을 내요? 상한선을 내? 그렇지, 상한선을 내. 내기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그 오른쪽에 있는 상한선만 공부하지 밑에 있는 하한선 50에서 100이다 이렇게 보지 말란 이야기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내더라도 상한선을 내는 거지 하한선 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간혹가다 이거 물은 적이 있어. 대통령령은 상한선만 정한다가 아니라 뭐까지? 하한선, 상한선이 동시에 정해진다. 어디에? 용적률에 대통령령 그것만 2개가 나온다. 이런 것도 지문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참고로는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숫자는 외우는 방법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외워지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도시지역은 4개로 세분하면 개발이냐 보전이냐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4개가 나올 때
도관, 농자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는 뭐 하려고 지정되나요? 개발. 요거는 보전이죠. 앞으로 보전이란 미개발 이렇게도 같이 생각하시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도시는 다시 세분하면 4개가 있죠. 주상, 공, 녹이야. 이때 이쪽만 뭐 하는데? 개발할 때 쓰는 거고. 그럼 녹지부터는 앞으로는 전부 뭐다? 보전지역 또는 다른 말로 미개발지역. 이렇게 해결해야 숫자의 개념도 쉽게 잡히실 거야. 그래서 이제 원칙에 대해서 표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떻게든 외우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혼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단 뜻을 알고 같이 한번 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달에는. 자, 4개의 용도 중에 너무 적게 잡았나? 자, 위쪽은 도시지역으로 하고 여기 관리, 농림, 자연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는 세분한다. 그러면 일단 세분이 돼야 되죠. 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세분이 돼야 되죠. 다시 주거 쪽은 또 정확 세분하면 전용, 일반, 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용에다 다시 1종, 2종, 일반에는 1, 2, 3종, 그래서 준자가 나오죠. 자, 상업은 4개 세분해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그러니까 요 공업하고 주거지역은 첫 번째 순서는 같아요. 전용, 일반 이게. 자, 녹지는 항상 반대로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또 구분하면 여기는 계획관리부터 계획, 생산, 보전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부터 건폐율부터 시작할게요. 건폐율의 최대는 90이고 최소는 20이에요. 최대가 90, 최소가 20. 그럼 최대 90은 개발 쪽에 줘요? 보전 쪽에 줘? 개발 쪽에. 그러면 개발 쪽이 3군데인데 그 중에 우리 땅값이 어디가 가장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지역에다 90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보전 쪽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0이야. 그러니까 녹지도 20, 다 20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가 90과 20이면 가장 개발이 가능한 쪽은 상업지역 90을 주고 보전지역은 똑같이 얼마로? 20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계획관리는 나중에 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완료주죠. 40을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 그럼 나머지 이제 개발되는 쪽 주거하고 공업이 남아있죠. 거기는 요놈보다는 조금 적은 얼마로? 70으로 줘. 70으로. 요렇게 하면 최대 한도는 정해져. 요게 이제 법으로 주는 최대예요. 그럼 이제 세분된 것은 시행령으로 가는데 자, 이 공업지역은 세분해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하고 어디만 주거하고 상업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 그 뜻이죠. 그런데 주거지역은 올리는 방식, 상업지역은 내리는 방식이야. 올리고 내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70을 맨 끝에다 70으로 주려면 앞에서 올리는데 단위가 전부 10단위야. 10단위. 그럼 70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 50, 60, 70이다. 이렇게 된다냐. 그게 올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1종이든 2종이든 전부 50을 주죠. 여기서부터는 60을 줘. 근데 3종만큼은 반대로 얼마? 50을 준다고 그랬어. 요거는 3종이 뭐 하는 것이냐면 고층이 나와. 고층. 높이를 많이 올리려면 뭐를 줄여야 돼요? 건폐율을 줄이면 높이가 많이 올라가. 그래서 고층으로 만들려고 줄인다 그 뜻이야.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억지로 50, 50, 60, 60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시험장 가서는 못 찾아 문제를. 자, 그럼 상업지역은 이제 최대 90부터 내려주면 돼. 내리는 것도 몇 단위로? 10단위로 내리면 돼. 그럼 최대 9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리면 되죠. 요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유통에만큼은 또다시 올려주는 방식이죠. 80으로. 이유는 농수산 도매시장.
그러니까 농수산 도매시장 우리 거주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 많이 싸네. 도매시장이니까 시골에서 우리 물건이 몽땅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 70, 60을 줘야 돼. 원래는 70 다음에 60이니까 60으로 주면 물건을 많이 저장을 못하니까 편의상 얼마로 올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주거는 올린다, 상업은 내린다. 근데 끝에는 다시 올라간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시험에서 순서 차지를 할 때 이게 쉽게 찾아지거든. 이 정도 말하면 이게 바로 검표율 용어예요. 검표율은 꼭 기억할 게 요 문제예요. 그 용적률은 여러분이 다 못 외워도 상관이 없어. 시험에서 잘 안 물으니까. 근데 검표율은 해년마다 물어왔잖아. 검표율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다른 문제에다가 직접 풀 수 있게끔 숫자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최대를 주는 방식. 최대는 검표율이 최대가 얼마냐, 최소가 얼마냐 두 가지 구분하면 돼. 최대 얼마? 90, 최소 20. 그러면 개발 쪽에다 최대 줘야 되겠죠? 그럼 개발 쪽에도 어디 쪽에다? 상업 쪽에다 최대 90 주고 나머지 보전지역, 녹관, 농자는 모두 얼마? 20으로 준다. 단 계획관리는 4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나 공업은 상업보다는 좀 낮춰야 된다 해서 얼마로? 70으로 준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최대가 정해졌을 때 공업이나 녹지는 세분해도 똑같이 해줘. 똑같이. 그럼 이제 세분했을 때는 주거지역은 올리는 방식, 상업지역은 내리는 방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용적률. 용적률은 최대가 1500이고 최소는 80으로 돼 있어. 1580. 그럼 1500이니까 당연히 어디 지역에? 상업지역에 1500을 줘. 그럼 보전 쪽은 가장 낮은 80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0 쓰면 돼. 근데 여기는 또 예외적으로 100으로 준다 그러겠죠. 자, 문제는 요거예요. 녹지는 보전인데도 얼마로? 100을 준다. 유일하게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눈 게 요거야. 원래 보전하면 다 80인데 이쪽만 얼마로? 100을 줘. 그래 놓고 이 100 중에서 보전은 80으로 해줘. 나머지 두 개는 100으로 해주고. 그래서 용적률은 요런 거 기억하실 거. 다 보전은 80인데 녹지는 얼마? 100을 줘. 100을. 근데 100을 또 다 주는 게 어디 녹지는? 보전 녹지는 그대로 보전이니까 가장 낮은 80으로 내려줬어. 그거 구분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요거만 정하면 되죠. 주거하고 공업인데 주거는 500. 자, 상업은 그보다 작은 400으로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검표율은 똑같지만 높이 문제는 어디가? 주거지역 지역이 좀 높다는 이야기야. 공장을 높이 지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최대 400, 최대 50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세분된 건데 그거는 아직은 안 하셔도 돼.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설명할게요. 일단 올리는 방식 뜻만 한번 할게요. 500이니까 맨 처음에 100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때는 또 50 단위로 올라가. 100, 150, 200, 250. 그래 놓고 이쪽이 갑자기 500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요런 거 차이야. 일단 올리는 방식이다. 뜻만 알면 돼. 그럼 여기는 또 내리는 방식이 뭐냐냐. 300하고 여기 500. 그 다음에 상업적은 내리면 되겠죠? 얼마부터? 1500부터. 일단 내려가는 것만 알면 돼. 1500, 1300, 900. 계속 내렸죠? 다시 올라가야 되겠잖아? 1100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었던 게 뭐냐? 다음 중 상업지역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숫자는 몰라도 높은 순, 낮은 순 알죠? 자, 1500, 1300 내려온다더라? 근데 하나는 올라가니까 이놈의 순서가 어떻게 돼? 바뀌어서 나온다. 그런 뜻이지.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숫자를 애월하고 나온 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높은 순에서 낮은 순. 그러니까 가장 높다. 그 다음에 바꿔서 높다. 이렇게 된 거지. 내려오다, 올라갔다. 이렇게 뜻만 해도 찾아져. 여기는 400이니까 300부터 350, 40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은 여기 써놨죠. 요거는 80이고 나머지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하고 어디가 예외가 있느냐 이런 거 그렇게 몇 번 반복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정리를 해야만 예외를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24쪽에 보면 예외 부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외 원칙인데 예외라는 것이 뭐가 예외냐 해서 몇 개 내용 나와 있냐면 6군데 내용 나와 있죠. 자, 일단 번호 적어 놓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개발진흥지구죠.
개발진흥. 두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3번은 취락인데 괄호 속에 무슨 취락? 자연취락으로 해놨어. 그래서 자연취락. 4번은 공원인데 자연공원이죠. 5번은 농공단지. 6번은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야. 그렇게 해서 6개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동그라미에서 요것만큼은 첫 글자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외울 수가 있으면 좋은데 외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도시 개발진흥지구가 원래 있는 내용대로 쓸게요. 옛날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돼 있어서 도시지역 안에서만. 순서 바꿀까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책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서? 도시지역 외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작년에 새로 신설한 게 어디예요? 자연녹지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발진흥지구라고 문장이 나오면 무슨 지역 외? 도시지역 외.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개발진흥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라 무슨 지역 아닌 곳?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 지정해. 그럼 아까 도시지역 아닌 곳이 어디예요? 관농자잖아. 아까 관농자 개발지역이에요? 미개발지역이야? 미개발이야. 그럼 미개발지역을 조금 개발하고 싶어. 조금만. 그럼 무슨 지구로? 그렇지. 개발진흥지구로 조금 지정한다는 이야기야. 아까 지구라는 건 전부의 일부야. 일부라고 그랬잖아. 일부. 그러니까 관농자 중에서 일부만 좀 개발하고 싶으면 무슨 지구? 개발진흥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그 일부만 개발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개발진흥지구야. 구역도 뭐야? 일부지.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중에 지구나 구역이나 이런 것이 끝에가 보이거나 앞에가 보이면 전부 뭐야? 일부 개념이야. 용도 지구, 지구도 뭐야? 일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들어갔잖아. 일부. 구역 들어가도 뭐야? 일부란 뜻이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무슨 지구, 지구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구역이라는 거 뭐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뭐 전부 뭐다? 일부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자, 도시지역 아닌 땅에 일부만 좀 개발하고 싶을 때 무슨 지구로?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한 건 자연녹지가 신설됐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면 30짜리부터 하면 되는데 오늘은 있는 대로 40, 30이에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40이야. 자, 자연취락 2개 60 나와 있죠. 그리고 농공 70, 산업단지 80이야. 이것이 예외냐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숫자는 써져 있으니까. 자, 산업단지도 공업지역 안에서가 있어 지금. 자, 그럼 정리할게요. 개발진흥이 자연녹지인데 자, 왜 30 주는 게 예외냐? 자연녹지는 얼마예요? 원칙 20. 20인데 거기다 개발진흥 지정하면 얼마? 30. 그 다음에 관농자 모두 얼마? 20인데 저거 지정하면 40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관리지역이야. 근데 관리지역은 원래대로 건폐율이 적용되면 얼마로? 20%가 적용되는 거야.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에다가 무슨 지구 지정하면 개발진흥을 지정한다. 그럼 지금부터 건폐율이 얼마다? 40으로 적용된다 그 말이야. 원래 관리지역은 얼마인데 20밖에 안 되는데도 무슨 지구 지정하면 개발진흥을 지정하면 배로 올려줘. 배로. 그러니까 거기만 어떻게 하라? 좀 개발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야. 그것이 원칙에서 뭐다? 예외 완화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칙에는 이렇게 적용하는데 개발진흥을 지정하면 이렇게 완화돼.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어딘가요? 자연 쪽이잖아. 그럼 자연은 20밖에 안 되는 얼마? 40으로 주겠다야.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어디 대상?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해. 그럼 녹관 농자 전부 얼마인데? 20밖에 안 돼. 그런데도 자연취락이 지정되면 60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은 현재 20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자연취락이 지정됐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6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땅 갖고 있어도 주의하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땅 갖고 있다고 나 관리지역은 20 아니야? 무슨 지구 지정되면 자연취락 지정됐다. 그러면 갑자기 얼마? 6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럼 60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띄워봐야 하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란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이 관농자 중에서도 저런 지구가 혹시 지정되면 좋은 쪽이잖아. 그때 그냥 싼 값에 팔지 말란 얘기야. 저런 거는 비싸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 땅 갖고 있으면 그거 띄워보란 이야기 한 번 정도는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화돼. 자연공원도 당연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럼 20밖에 안 되는데 얼마? 60까지 올려줘. 60까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공업단지야. 농촌지역 공업단지. 그럼 농촌지역 공업단지가 여기 들어오려고 할 때 20 주면 공장 유치가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동네는 공장 유치하면 건표를 얼마? 70으로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 말이야. 그래야 요즘에 지방에 어떻게 돼?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공장 20 들어오라 그러면 절대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70 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얘기야. 또 산업단지인데 어디 지역 안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밖에 안 돼? 70인데도 거기에 산업단지는 얼마? 80으로 줘.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 있게 해줘. 안화시켜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시험에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요거 외워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예배가 돼. 그럼 이쪽이 지금 건폐율이죠. 그럼 용적률도 완화가 돼. 근데 용적률은 자, 6군데가 아니라 4군데만 완화돼. 여러분 책은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26쪽에 나와. 거기는 6개가 아니라 몇 개? 4개야. 근데 여기다 맞추면 돼. 여기다. 자, 먼저 개발 진흥 쪽은 100, 수산 쪽은 80, 그 다음에 자연취락은 적용 안 돼. 그리고 자연공원 100, 그 다음에 농공단지 150, 또 마지막 적용 안 해.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해놓은 거지 지금. 자, 첫 번째, 두 번째 적용하고 세 번째 적용 안 해. 다시 적용하고 2개 적용 안 해. 그때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 100, 8, 100, 중 그러면 해결되죠. 그래서 108 하나 띄고 100중 하나 띄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외워지실 거야. 어차피 시험 문제 나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장 맞춰서 푸셔야 돼. 그러니까 틀리고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저거 나오면 맞춰야 되겠다 하면 요 놈을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져.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고 또 실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다 맞춰서 해보면 아, 요렇게 해보니까 금방 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자, 상한선 원칙, 요거 뭐다? 예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자, 우선 페이지 중에서 24페이지 볼까요? 그 24페이지 양괄호 4번 건폐율의 조정 나오죠. 그 조정 옆에다 쓰세요. 쓰고만 넘어갈 테니까. 조정한다는 말은 강화나 완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또 뭐도 되고 뭐도 돼? 강화도 시킬 수 있고 완화도 시켜. 이거 빠르면 7월 달에 해드릴 거야. 그거는 7월 달 정도. 오늘 해드리면 여러분들 또 다음 주는 안 나와 이제. 못 나와. 아, 이런 것도 해야 되나고 깝깝해서 못 나와. 안 하시면 돼 아직은.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용적률이죠. 용적률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고. 아까 예외 도표 밑에 4번 용적률에 조정하고 거기다 써놨죠. 뭐라고? 완화만. 이거 시험 문제 또 하나 풀 수 있는 거 나왔죠. 자, 건폐율은 강화 완화가 되죠. 근데 용적률 강화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맞아 틀려? 틀려. 그렇게 해서 하나 찾아내시면 돼. 내용은 아직 안 배우셔도 되고. 일단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원래 숫자에서 조정이 돼. 조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 강화도 되고 완화도 되는데 건폐율은 2개가 다 해당돼. 용적률은 뭐만? 완화만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마지막 6번 보세요. 이제 나머지는 아직 안 해도 되니까 6번 맨 밑에 용도지역 미지정 행위지역 나왔죠. 자, 미지정 밑줄 보고. 미지정의 밑줄. 페이지 26 하단. 미지정. 왜 미지정이야? 순차 지정 가능하다. 아까 배우신 건 아직 용도지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순차 지정하다 보니까 아직 지정 안 받았어. 그건 뭐야? 미지정됐다.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1번 용도지역 미지정 행위제한은 4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을 때 둘째 줄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은 어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땅을 갖고 있는데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았어. 그럼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왜 없기는 있지. 있는데 어디 지역과? 자연환경과 똑같이 알아야. 쉽게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80 적용하면 된다. 그 내용이야. 건축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 쪽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용도지역 미세분. 그럼 용도지역 미세분이가 세분되는 곳이 어디예요? 도관이잖아. 그러면 이제 도시나 관리가 세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도시지역 동그라미 번호 1번. 도시지역의 경우는 녹지 중에서 어디 있죠? 보전 녹지로. 관리지역도 보전 관리로. 그럼 결론. 미지역 미세분 가장 보전되는 쪽으로 적용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80으로 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가 간단하지만 아주 많이 나왔잖아.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 우리 27번 시험 중에서 매년 한 개씩은 지문 나왔잖아. 매년.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구분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마치고요. 쉬었다가 용도지역으로 들어갈게요.